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주식이 단체로 폭락했습니다. 원인은 미국이 아닌 중국 때문이었는데요. 한화로 무려 80조 원대의 몸값을 인정받으며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대륙의 우버, 디디 추싱이 중국 당국의 표적 수사 대상이 되면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2일 디디 추싱을 꼭 집어 국가안보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일에는 중국의 모든 앱스토어에서 디디 추싱 앱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유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중국 당국이 저런 이유를 걸고 수사를 하다니 굉장히 모순되는 부분인데요. 지난 2012년 설립된 디디 추싱은 경쟁업체 우버의 중국 사업부를 인수하며 중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회원 3억 7,700만여 명과 관련된 운행 기록과 위치 정보 등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디디 추싱은 불과 며칠 전인 지난달 30일 미국의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해 약 5조 원의 엄청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미국 IPO로는 2014년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규제 당국의 일방적인 앱 삭제 명령으로 인해 상장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중국 당국의 규제 소식에 디디 추싱의 주가는 20% 폭락하면서 공모가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다른 중국계 업체의 주가도 중국 리스크 우려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검색 엔진 업체 바이두와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은 5%씩 내려앉았고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2.8% 떨어졌습니다. 이는 중국 규제 당국이 해외 증시에 상장한 모든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미중 패권 싸움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국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전부 중국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중국 인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면 미국 정부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디 추싱은 상장한 지 며칠 안 되자마자 상장 폐지를 검토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지난 6월 데이터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 기업이 외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출할 경우 중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중국 정부가 시기가 좋지 않다며 미국 증시 상장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디디 추싱은 뉴욕 증시 상장을 강행했고 결국 중국 정부의 제재를 맞게 된 것입니다. 공산당 100주년으로 지금 자신감이 오를 대로 오른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더 이상 자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는 꼴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공식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상장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자 일본 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협력을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전달드린 영상에서도 한국의 현대차는 자율주행 끝판왕이라고 알려진 미국의 앱티브사와 손을 잡았고 일본은 중국의 자율주행 회사 포니 AI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한미 자율주행 연합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빠르게 도요타의 투자는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요. 먼저 도요타는 중국 기업 포니 AI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 상장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요타가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디디 추싱에 7천억 원이란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는 디디 추싱과 협력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도 노렸습니다. 어쩌면 미중 갈등으로 인한 최대 피해 기업이 도요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도요타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개발 업체인 신호하이텍과도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설립된 합작사에는 도요타가 약 800억 원을 투입해 지분의 50%를 가져온 상태입니다. 도요타는 합작사 설립 발표 당시 중국에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추진하고 보편화시킬 것이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중국 당국의 제재로 도요타는 갑자기 철퇴를 맞게 되면서 그동안 계획했던 중국 사업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요타는 디디 추싱, 포니 AI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를 진행한 만큼 이번 조치의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전략까지도 미중 갈등의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건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고 일본 내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부흥 전략의 핵심은 대만과의 협력입니다. 일본의 TSMC 유치 노력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 지난 2019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어떻게든 대만의 TSMC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를 키워보겠다는 것인데요. 최근 아베를 주축으로 구성된 일본의 반도체 의원 연맹은 TSMC와의 협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TSMC의 손을 빌려서 한국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TSMC는 지난 2019년 일본 정부의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 요청에도 일본이 아닌 미국을 택한 바 있는데요. 이후 일본 정부는 끈질긴 구애 끝에 올 초 이바라키현에 반도체 후공정 관련 연구 거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거점만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본 정부는 이 연구시설 설립 비용의 절반인 약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 구마모토현의 첨단 반도체 공장까지 지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잘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계는 1980년대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자랑할 정도로 앞서 있었으나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주도권을 잃었고 이제는 대만에게 사정하는 정도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최근 대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까지 지원하면서 다방면으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최근 일본 방위성에서 대만을 국가로 칭하며 중국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과 일본은 최근 대만 문제를 놓고 잇따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 즉 6년 후를 목표로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군사 충돌을 벌이면 중국이 오키나와 등 주일 미군 기지를 가장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 본토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도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가 중국에게 폭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장 건설은 힘들어 보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장비 생산 강국 네덜란드와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 4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 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됐으며 두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선 코일9 사태에도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이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점을 평가하며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이고 한국이 세 번째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유럽 국가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의 경우 전체 매출의 약 30%를 한국 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미 예전부터 ASML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올해도 추가 EUV 장비를 대규모로 들여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과 일본이 서로 발목을 잡는 동안 한국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는 중국과 협력하고 반도체는 대만과 협력하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주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 갈등 사이에 일본이 또 어떤 피해를 입을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